장군,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이고, 근데 그 뒤에 붙는 수식어 로코스가 이게 영 별것 아니에요. 로코스는 이 참호, 그다음에 불, 구덩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그러니까 매복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방에 한 초소를 책임져도 한 소대장 정도, 그러니까 동네 예비군 중대장 정도 했던 양아치였어요. 이 사람은 이런 고서가 전해옵니다. 아버지 신부는 소를 팔러 가는 중에 일군의 비녀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종로 삼거리에서. 모래내 삼거리지. 소 판다고 모래내가 나있지. 저기 동대문 창평 거기 소를 팔러 갔다가 일군의 비녀들이 나타나서 비싼 값을 쳐줬더니 소를 팔라고 흥정을 걸어갔고, 소를 탁 넘기는 순간 소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미라만 번거로이 놓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사 여신을 만나서 소위 딴따라의 길을 본격적으로 접어든 사연인데, 이쯤 되면 이 아르킬로스가 잡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잡놈이죠.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내가 텔레비전 봤는데 그 명찬 박동진 씨, 그 양반이 그러니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충청도 홍성이 양반이었어요. 읍내 가서 기생집 가서 놀다가 이 노래에 빠져버렸어, 판소리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집에서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잘 나가던 그 양반집 저기 그랬다. 내가 그 어렸을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텔레비전 또 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실적으로 풀이하면 그 소를 팔고 돌아오는 중에 소판으로 술을 먹고 노는 중에 이 노래에 우리도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달아 높이 곤도다서 어겨운 비추우시라 진대랄 듣기올세라. 제발 소판도 허리띠에 잘 묶어서 돌아와라. 그런데 가서 풀어버리고 돌아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는 노래가 이 정읍산에 이런 노래의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그 소를 판 돈으로 술 먹고 노는 중에 에레디 노래나 더 배우자 하면서 가수 길로 접어든 것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 세계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문이 4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도 걱정스러우니까 점을 보러 많이 가서 이놈이 잘 될까 못 될까. 그래서 그 DLP 신탁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의 아들 때문에 당신 이름이 영원히 살아남을 거라고. 영원히 유명한 유명세를 탈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비문에 이 아버지는 텔레시 클래스, 그래서 이 신탁은 들어맞은 거예요. 비문 실제로 얘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불멸의 병성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다른 일 하고 싶으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평생 유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비문의 위장내 어쨌든 그대로 실현됐고, 이게 아르킬로코스 딴따라의 원조인 그 생에 대한 사이의 원조에 대한 나타남입니다. 아르킬로코스의 흉상입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 생긴 거는 가스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 막혀온 퇴역군인의 지친 모습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여러 단편에서 확인되는데 이제 그 노래 하나 예를 알려주는 이 사람 노래입니다. 나의 창 끝에 달려있지 잘군 빵이, 창 끝에서 흐르지 잘 익은 포도주가 마신다라는 창의기 되어서 그가 직업군이라는 사실. 제가 이렇게 직업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요즘 식으로 따지면 특정 음반, JYP, 뭐였지? 박진영이 하는 게 JYP고 무슨 SM, 이수만이 하는 그런 특정 음반 회사의 전속 가수가 아니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연예기획사의 사장의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때 당시로 하면 귀족들의 눈치를 볼 수 없다는 점, 즉 이 생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 덕분에 자신이 떠들고 싶은 대로 느낀 대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잠론들이 자기 목소리 자유롭게 역사의 무대에 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물적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건이 바로 서동시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래의 어머니는 실은 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적
자유이든 마음대로 떠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도 혹은 정치적 자유도 이 모든 노래는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 자유라는 어머니의 자국 태에서 태어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노래 한 대목입니다. 이토록 큰 사랑의 열망이 갈망이 가슴 저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와 내 눈앞으로 짙은 안개를 쏟아내며 가슴으로부터 명민한 마음의 내 눈을 빼앗아가는구나. 인용해서 들을 수 있듯이 이런 자유의 기초에서 아르키로코스는 자신의 내면에서 밀고 올라오는 감정과 느낌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노래합니다. 이러한 내면한 내면을 관찰한 호메로스 같은 서사시, 헤쇼도스 같은 이 서사시인의 편에서 포착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어려운 시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신을 겪고 혹은 자신이 겪고 있는 사태 자체가 시의 직접적인 표현 대상이 된다는 것. 남의 이야기, 남이 나가서 잘 싸우고 몇 명을 죽이고 어떻게 도망 나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이야기,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때 그 느끼는 그 감정을 그 노래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주제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정시라고 한국에서 서정시는 뭐 정을 푼다, 뭐 펼친다, 뭐 제일 가까울 거야. 그런데 번역이 오히려 좋은 거죠. 서정시는 원래 저기는 그 리라 악기에 따라서 현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리리가 그럽니다. 어쨌든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 내면의 경험에 대한 관찰을 서술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 아르키로스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상품이 되려면 뭔가 그 자체로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하고픈 갈망으로 나는 누워있네. 차가운 죽음 위에서 괴로워하네. 신들의 뜻이겠지만 뼈 마디마디에서 울려 펴지는 극렬한 고통으로 이 노래는 뜨거운 사랑의 열망이 한번 내면의 심에서 올라와 온몸을 휩싸고 나고 찾아오는 차가운 절망의 냉기가 그 웃음을 먹게 하고 온몸은 다시 뼈마디가 다시 느껴지는 고통으로 가득 차있는 상태를 노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혼자서 울부짖을 때 나오는 신체적인 현상을 아르키로스는 정확하게 포착해서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련 절연에 빠진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신체 상태 그런 신체 상태를 각자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동의는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아닌 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경험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 한마디 좀 얘기를 더 한다면 소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수 누구 좋아해? 이적? 윤태경? 아는 사람이 없어? 아 이렇게 맥타워로 사랑이잖아. 그 재미없고 존맨. 예? 존맨. 존맨은 이렇게 올드모드 시하게 사셔? 네, 이 소녀 시대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보는 이유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봄이 어떤 놈들이? 혼자 남자 그 K-팝 스타일에서 발굴돼가지고 그건 모르겠고 무슨 휘날리며 뭐 하는 그거 아니? 네. 그런 놈들한테 버스컨가 뭐 바스컨가. 네, 비슷해요. 그 시기. 그러니까 도대체 얘기도 없고 영어 같으면 이야기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고 즐겁고 재미있는 걸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는 그 3분짜리 4분짜리를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이 클릭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이게 상품성이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짜장면은 내 배를 채워주는 것이니까 4,000원을 내가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어야 되지만 귀로 지나가 버리는 그거를 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그것에 담긴 것. 그러려면 그것에 담긴 어떤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내 얘기, 내 것. 그리고 나를 확인시켜주고 나의 그 기억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주는 뭐 아니면 혹은 나를 어떤 식으로든 자극하는 거 아니면 절대로 이건 사야 돼. 이건 꼭 내가 간직하고 싶어. 그거 아니면 동자 안 되는. 사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이야기 구조도 그렇고 도대체 이 3분, 4분이면 스쳐 지나가 버릴 그것들을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그 시작. 소녀시대가 어떻든 뭐 무슨 뭐 걸불이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처음 연 사람이 이제 바로 이 아르키노코스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건졌던 제일 큰 문제가 아마 뭐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류학적으로 인간이 원래 그런 거다. 인간 움직임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에로스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굳이 뭐 철학적 고민하지도 않을 수 있는 문제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은 사실은 아르키노코스뿐만 아니고 이 에로스 사랑의 힘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이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 이 제우스도 왜 바람 피느냐, 그 바람이 왜 정당화되느냐, 심지어 이 아이들까지 죽여버리는데 왜 메데아가 구원돼야 되느냐, 거기는 더 원천적으로 그 사랑의 힘이 또 우주의 생생기 더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래야 된다는 나의 그